자, 일주일 장 막판까지 이제 1시간 15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막판 스퍼트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.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그레이투자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후장 들어서서 지수가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. 최영동 팀장의 그 시장에 대한 뷰 한번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종가 공략주 하나 주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이 오늘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. 장중 변동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양시장 단지 1%가 넘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.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사항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현 시간부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320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90억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,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 하락했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. 다만 이제 어제자의 뉴욕 증시에 대한 휴장 흐름들,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다고 되면 현재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위치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코스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군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자에 대한 음봉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M자 파동을 만들어냈고요. 그와 더불어서 10월 달에 발생했었던 617포인트에서 68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 중순에 발생했었던 650포인트 기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기조고요. 그와 더불어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20일선은 빠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들인데,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.92%,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매도세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매물이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,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좀 드렸습니다. 불확실성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안 좋은 쪽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에 대한 방향성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의 음봉 자체는 안 좋은 흐름들에 대한 음봉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, 그리고 어제자의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휴장 분위기, 그리고 금요일장 이러한 분위기들이 엮이면서 음봉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준다. 그렇다고 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, 다음 주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축소, 그리고 뭐 미중 무역,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,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한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, N자형파 등에 대한 완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, 불안정한 지수에 대한 흐름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호적인, 그러니까 나쁜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인 흐름들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종목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막판 공략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현대 홈쇼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최근의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낙폭 과대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GS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고점을 만들어내준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19만 원대, 20만 원대로 하향 이탈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자, 3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06억 정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상당 부분 좀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3분기 실적 자체는 이미 뭐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4분기 치국고에 대한 매출 성장을 현재 시장에서는 한 10% 내외의 성장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지난 3분기에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,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예측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빠져 있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동사 같은 경우 지금 PBR이 한 1.2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뭐 통상적으로 이 종목이 한 1.5배에서 한 2배 정도의 PBR이 적용됐었던 기업인데, 최근
들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들이 좀 나오면서 저평가 매력에 상당 부분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7년도 6,500원에 시가 배당을 해줬었고요. 2018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7,000원 정도의 시가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고요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기적인 부분으로 12월 달에 좀 들어가게 되면 배당주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배당 매력 그리고 저평가 매력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 3박자가 골고루 맞아 떨어지면서 우호적인 모습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한번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 양봉을 만들어내줬고요. 그렇다고 되면은 다중바닥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타이트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타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만약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 투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과 동사가 같이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박스권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1만 원대까지에 대한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. 19만 원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.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그래.